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번 시간에는 좋은 프랜차이즈 선택 요령. 제가 부제로 상표는 누구의 소유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누구 것인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가진 의미는 제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성공을 공유하는 거고, 그 성공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지만 않으니까 우리가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골라야 돼요. 제가요, 프랜차이즈 관련 이쪽 업계에서 한 20년 동안 있었고,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심사원을 2010년부터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하고 보고하는 건데, 그걸 가보면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실제 들어가서 보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무엇을 가면 뭘 봐야 됩니까? 라고 묻죠. 저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 봐야 돼요? 사장을 봐야 됩니다. 사장을 봐야 됩니다. 대표. 그런데 자, 정보공개서라든가 실제로 홈페이지라든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 그 사람이 실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실제 대표하고 다른 경우는 있어요. 보면 부부야.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신랑이 운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또 유명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당신 이름을 하는 것보다 와이프 이름을 하는 게 사업이 잘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가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브랜드들이 지금 맨날 광고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또 그런 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제가 사장을 CEO나 대표를 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기업형 대기업이 하는 브랜드를,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면 법인으로 돼 있지만 1인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자기 지분이 거의 100%인데 많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사장이 마음 먹게 달라. 사장이 야, 내일 다 접자 이러면 접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오너리스크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 사람 사장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을 봐야 돼. 그럼 사장 가서 뭘 보냐 이게. 눈을 보야죠. 눈을. 눈빛이 흔들린다든가.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한다든가. 그리고 반드시 사장실에 들어가 보잖아요.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의 매출 규모가 어떤지 대충 파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정보공개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공개서 보는 요령을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 규모가 어떻고, 그럼 사세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막 사장실이 한 평수가 막 엄청 넓고, 그 안에 가니까 막 의자도 막 책상 뭐 번들번들 거리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골프채 세워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딱 보면 욕을 막 합니다. 저기 치우라고 저거. 거기다가 또 차는 또 거시기 차 타고 외제차 이런 거 폼 딱 잡고,
이거 누구 도입니까 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맹비 내고 교육비 내고 로얄티 내는 거는요. 사장 보고 그거 갖고 뭐 호의호식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쓰는 게 맞죠. 그것도 비용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브랜드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뭔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가맹점이 잘 되게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게 그 돈으로 준 건데 그걸 그렇게 써버리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 브랜드들은요, 희한하게 없어지더라고. 곧 없어져요. 곧 없어지더라고. 없어져야 되기도 하지. 그러고 또 없어져요. 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딱 보면,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허세예요. 저는 왜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보면 야, 이 회사 이런데 참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경영 노하우죠. 이게 경영 노하우예요. 그런 걸 이제 잘 봐야 돼. 자, 상표는 누구의 소유인가? 제가 이걸 부제로 단 이유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떤 면에서는 브랜드 사업이라 그러고요. 상표 사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상표가 누구 거냐 이거죠. 만약에 있잖아요.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 거절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할 때 상표 등록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업을 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500개 가맹점의 간판을 다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위험에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좋아요? 누구 본인? 사장? 그러면 안 되죠. 사장 이름으로 보통 해놓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걸 법인으로 명의를 바꿔야 됩니다. 법인으로 바꿔야 되지. 사장으로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장하고 대표하고요. 법인하고는 별개입니다. 법으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람이 법인이에요. 이거는 원래 이게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회사에 내 브랜드가 있는데 이걸 내 이름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 법인한테 이게 상표 사용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표 사용료를.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몇몇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제가 그걸 터뜨리는데 내가 일부 또 제공한 적도 제 역할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와이프 앞으로 해놓고 회사에서 이렇게 몇백억씩 빼돌리고 이게 법으로는 또 문제 없다. 법으로는. 저는 그래서 뭘 보라 그러냐 하면은 자, 법인으로 안 돼 있고 대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그럼 이 상표 사용료에 대한 이게 예를 들어 서류 계약서 좀 보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나쁜 의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조건 없이 무한 사용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어떤 영향에서 그런지 몰라도 가면은 거의 법인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개인으로 갖고 있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브랜드 파워가요. 프랜차이즈는요. 브랜드가 곧 돈입니다. 예? 그 엠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가요. 그 엄청난 그럼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시스템 이게 그거 해가지고 그거 바꾸고 다른 것도 갖다 달아봐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CU라는 편의점 아시죠? 예전에 뭐였는지 아시죠? 모르는구나. 패밀리마트. 그 일본 겁니다. 일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꾼 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야. 그것을 CU로 바꿨잖아요. 왜? 해마다 엄청난 비용의 로얄티를 줬거든, 일본에다가. 그거 잘 바꿨죠. 잘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브랜드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브랜드들은 엄청난 비용의 로얄티가
나갑니다. 나가요. 그게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누가 갖고 있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 법인이 안 갖고 있을 경우에는 요즘은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가 하니까 그걸 이렇게 밑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법인 대표 명의로 돼 있지만 이 법인에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브랜드 사용 상표 사용료를 만약에 가져가잖아요. 이거 못 가져가요. 그럼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 브랜드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딴 데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 브랜드를 위해서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봐야 되냐니. 그럼 결국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요. 상표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양심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양심의 문제.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 같으면 사전에 이게 등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죠. 해봐야죠. 보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으로 찾아야죠. 안 그러면 그 브랜드로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뭐 판 다 갈고 막 분쟁 붙고 이래갖고 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등록 여부의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유 여부의 문제예요. 소유 여부. 이제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 등록이 안 돼 있는 브랜드는 그 문제가 있죠. 자, 근데 상표 등록을 할 때 등록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로 돼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글씨로. 예를 들어서 도전하라라고 돼 있으면 도전하라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무슨 모양을 넣어갖고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모양만 다르게 해갖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김밥 천국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거는 김밥도 보통 명사, 천국도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앞에다가 파란 김밥 넣어갖고 김밥 천국, 빨간 김밥, 김밥 천국, 노란 김밥, 김밥, 그 누구도 다 해도 돼요. 그 김밥 천국 옆에다가 김밥집 차려서 있잖아요. 김밥 천국 써도 시비 못 걸어요. 그게 그만큼 상표라는 게 그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오롯이 글자로만 되는 거야. 숫자하고 영어 들어가도 읽히는 한글로 읽히는 그걸로 인지되는 거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참고해서 반드시 이거는 확인해야 돼.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정보공개서에 보면은 이 상표가 등록된 출원 중인 거하고 등록된 거하고 달라요. 출원 중인 거는 등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등록돼 있고 등록 번호가 나와야 돼요. 등록 번호. 그럼 그 옆에 반드시 거기 누구 이름 소유주가 누군지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브랜드 시작을 하잖아요. 예비 창업자가 와요. 그러면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분은 우리 이 브랜드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계약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점포를 오픈시키고 잘 관리해서 충분히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점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 점포에 관심을 가져요. 누가?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갖는데 제일 먼저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하고 아는 분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요. 자, 이 똑같은 이치야. 프랜차이즈가 재밌는 게 제가 전 시간에 세계 아름다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이거 괜찮아. 돈도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불러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분석해 보면요. 어떤 잘 되는 집 브랜드 사장에 가보면 친인척이 다 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성공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야. 누구하고요? 나하고 갖고 온 사람하고 하고 싶죠. 당연히. 그 이야기는 요게 잘 되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이게 좋은 프랜차이즈예요. 그런데 요즘은 덜 하는데 예전에는 뭘 많이 했냐면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 광고 이런데 프랜차이즈 모집 광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모집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뭘 많이 하냐면은 요즘은 TV 광고도 많이 합니다. TV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협찬, PPL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거 하는 브랜드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로 가맹점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데서 자금을 끌어모아 갖고 그렇게 해요. 이건 곧 없어져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광고를 하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는 어떤 거냐면 신규 가맹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맹점이 매출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 그 차이예요. 그런 걸 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보면 TV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브랜드가 막 나와요. 저렇게. 내가 알기로는 저 브랜드가 저 정도는 아닌데. 가맹점도 몇 개 안 되는데 TV 저거 할 이유가 있나? 그러면 의도가 의심스럽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 좋은 줄 알아.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맹점이 늘어나는데 본사가 특별한 비용을 안 들이고도 가맹점이 늘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게 안 되죠. 자, 시작할 때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이 기간 안에 가맹점 한 개가 추가로 개설 안 되면 다음 달 내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원래 자기가 요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하기로 했던 그 틀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서 잘하면 여기서 또 추가 생기고 해야 되는 이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이런 프랜차이즈는 좋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이런 구조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보세요. 선정할 때부터, 그다음에 뭐 점포 구할 때부터, 그다음 사후 관리까지를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대해서 움직여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영점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친구들이 성공을 해요. 제가 제 후배들이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친구, 내가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해요. 자네가 직접 치킨 프랜차이즈 닭을 튀겨라. 그래서 말 들은 친구는 지금 사업 잘해요. 근데 이래놓고 안 하잖아요.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그것도 남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기망하는 거잖아요. 나쁜 말을 하면 그거는 사기인가 그렇죠. 그거는 그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짓은. 그러고 자기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돈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기망하는 거는 진짜 나쁜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본인이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가맹점 수익성이 나름대로 보장되는 보장하려는 나름대로 전략이 본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들 그 한솥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28년째입니다. 한 개 브랜드만 가지고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치킨 마요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게 15년 전에 출시된 메뉴인데 그 당시에 2,300원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요즘 최근 건 모르겠는데 500원밖에 안 올랐어요. 13년 동안 50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00개 팔던 게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3만 개를 팔아.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생기죠. 그것을 본사, 점주님, 고객이 나눠 갖는 거예요. 예? 이게 삼자 공생이죠.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것을 누가 많이 가져가요? 본사가 다 먹죠. 제가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치킨집의 치킨값이 그냥 동네 치킨집 치킨값보다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당연히 싸야 돼. 그죠? 닭을 하루에 50마리 튀기는 개인 점포에서 50마리 사오는 거하고 여기 3만 마리 사오는 거하고 누가 더 싸게 사오겠냐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셋이 나눠야죠. 소비자, 가맹점주, 나, 본사. 근데 지금 본사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닭값이 계속 올라. 아니, 육개 농장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데 소비자는 계속 올려요. 그러면 좋아. 그거를 닭 직접 튀기는 이 점주님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 저 충분히 줄 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가. 이게 도대체 나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좋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좋은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해요. 홈쇼핑도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한민국 인상 갖고 파는 뭐. 근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을 통해서만 팔아야 되잖아요. 왜 그걸로 파냐고. 근데 점주들이 말을 못 해. 왜 계약서에 사인했거든요. 그런데요. 홈쇼핑 말고 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파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향초 파는 양키 캔들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이건 미국 브랜드이긴 한데 이 사업을 하는 이 아로마 무역이라는 회사에서는요. 매장에서도 팔지만 인터넷으로 팔아요. 요즘 또 비대면이니까 이게 잘 팔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문이 들어오면 본사 예전엔 다른 데 같으면 다 그냥 본사 특판팀에서 그걸 다 해서 다 보내주고 그 이익은 자기가 챙기는데 여기는요. 주문한 주문자하고 가까운 점에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좋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프랜차이즈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프랜차이즈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이거하고 시비 걸까 싶어서 내가 시비 걸어도 되는데 사실 나는. 근데 내가 그 이야기하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고 혼자 그렇게 먹으면 이거는 점주들한테 배신하는 행위다 내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가 물건 사고 요거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런 걸 알아줘야 돼요. 막 광고 많이 나오고 뭐 이런다고 뭐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그거 아니죠. 내가 뭐 윤산 브랜드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내가 그거 칼럼도 많이 썼어요. 막 거짓 광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칼럼 막 쓰니까 그 다음 날부터 광고 바뀌더라고. 자, 내 때문에 바뀐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타이밍이 그래 묘하게 바뀌더라고. 어디 뭐 거짓말 하고 있어. 내가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거. 왜냐? 개인적으로 나는 하는 거 관계없는데 프랜차이즈 관련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로 피해보는 가맹점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 그 가맹점주들이 없었으면 지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컸겠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지. 어디 지가 뭐 다 잘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응?
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본부에서, 본사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고객을 통해서도 소비자 시장에서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점주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점주 통해서도.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사업을 하는 점주가 그 브랜드의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가서 이 브랜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 A라는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맹점 하는 가맹점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게 이야기해요? 나쁘게 이야기해요?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자기도 기회 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좋게 이야기해요. 근데 간혹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했어. 만약에 누가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동네에 10군데 물어보니까 다 나쁘게 이야기를 해. 그럼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요. 모험이 아니라 뭐라고 판단하는지 알아요?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자기는 한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평가하라는 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정도는요,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좋은 게, 물론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요즘은 막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브랜드 치면은 이미지들이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비용 가지고 더 저 밑으로 또 내려온 데도 있어. 뭐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는 딱 집어서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100% 보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 하고 있는 데 가서도 좀 물어보고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의 만족도가 좀 있어. 좋은 회사, 그런 게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가 좋아야 돼요. 재무 상태가. 일단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는 브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죠. 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안 좋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가보면 부채가 제로인 데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도 그냥 조금씩 순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쭉 가다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여기는 뭔가 약발이 좀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 그게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데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이 브랜드도 상당히 좀 곤란하죠.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가맹점을 이게 결국은 CEO가, 이 모든 것들이 CEO의 생각이에요. CEO가 다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CEO가 가맹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같이 내 사업하고 같이 길을 가는 동행자로 생각하는 건지, 이 개념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압니까? 처음 보고.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자, 가맹거래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분들,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정보공개서를 보는 방법은 알지만, 이 프랜차이즈 시장 내에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알기는 어렵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업계에서 오래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브랜드하고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 최대한 좀 아니면 경쟁회사 있잖아요. 경쟁회사 가서 물어본다든가. 근데 경쟁회사에서도 칭찬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좀 말하기 싫은데 저 회사 괜찮습니다. 그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안 좋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찾는 노력은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요. 조직이 직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적은 회사가 좋아요. 직원이 적은 회사가. 그러면서 이게 문제 없이 관리되고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조직이 좀 작지만 견고하게 돌아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의 그 이동이 적은 회사가 좋아요. 이직률이 적어야 돼요. 회사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안에 가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경영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영진. 의외로 자수성가한 브랜드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니까. 자기가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없는 게 더 잘 되는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깨닫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경영 환경을 바꾸고 하는 노력을 하는 CEO들이 있어.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저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맹점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일단은 생각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생각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 DNA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근데 좋은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솥 도시락 같은 경우는 아무한테도 안 내줍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이렇게 뭐 조사를 해가지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행복 지수가 어느 시점 안 올라오면 개선 안 해줍니다. 개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늘리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오래 갈 거냐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그 회장 되시는 분은 지금도 계속 고민하는 게 계속 신메뉴 만들죠. 거의 매달 하나씩 신메뉴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것인가를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원가를 줄여야 점주님들의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많이 먹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겨를이. 예전에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찬차마요 씨라고 페루인가 거기에 찬차마요 씨의 시장이 한국 교민자가 시장을 했어요. 거기에는 커피가 주 농산물이에요.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생두를 팔면은 부가가치가 낮죠. 볶아서 파는 게 좋잖아요. 원두로. 근데 볶을 공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KBS 다큐멘터리 나와서 좀 했대. 그걸 우리 여기 한솥 도시락 이 회장이 그걸 봤어요. 보고 회로 가가지고요. 그분 만나가지고 공정무역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강남에다가 1호점을 냈어요. 샘플점을. 천차마요 커피라고. 그 커피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년 돌리니까 장사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런 프랜차이즈 해도 돼. 제가 그때 했으면, 제가 그 당시 카페맨에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사업 접었잖아요. 그 사업 접고 대신에 그 원두를 지금도 팔아주고는 있어요. 뭐냐면 드립 형태로 이렇게 상품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왜 그걸 접었습니까? 이러니까 그걸 하면 도시락에 신경을 못 쓴다. 야, 나 이야기 듣고요.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CEO들이 꼭 들어야 될 소리다. 근데 아주 정신 나간 CEO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정도 하면 되지. 또 다른 거 해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안 하는. 그래서 그럴 수도. 왜? 내가 여러분 한 곳에 집중을 해도 이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 집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프랜차이즈는 그래서 저는 한 개 브랜드에 집중하는 CEO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것도 보라 그럽니다.
정보공개에서 가서 그 법인명을 친다든가 대표자 이름 쳐가지고 그 자기하고 등록돼 있는 브랜드 수가 몇 개인가 자랑스럽게 있잖아요. 브랜드 10개.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저는 높은 점수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뭐 평가할 때 그런 걸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점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봐야 돼요. 직영점 있는지 봐야 되고 본사 조직도 봐야 돼요. 조직에 본사 조직 볼 때 그 가맹점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슈퍼바이저라는 제도가. 근데 이 슈퍼바이저라는 건 사실은 가맹점을 관리한다는 거는 가맹점이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슈퍼바이저들이 신입사원들로 다 뽑아요. 아니 신입사원들은 이 브랜드의 철학이라든가 이 브랜드의 운영 원리라든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거만 한두 달 교육시켜서 압니까?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장 완벽한 CEO는 슈퍼바이저는 누구냐? CEO가 가야 된다고. 아니면 뭐냐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2년 이상 근무한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근무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가야죠. 저는 그거 왜 안 가는지 몰라. 어차피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그죠? 그것도 매일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저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슈퍼바이저들도 가고 부서장 임원급들도 거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점주들이 원하는 게 뭔가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하고 직접 올라오는 거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문제를 크게 키워서 해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뭐 그거는 이제 활용의 문제지만 어쨌든 조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광고 동향도 봐야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봐야 돼요. 영업권을 보장해. 이 이야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여기다가 매장을 낸다 싶으면 보통 보면 이렇게 뭐 반경 뭐 500m를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그 지도 있죠, 지도. 지도에다가 내 점포 위치가 있으면 내가 보장받은 영업 지역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걸 계약서에 부착해서 확실히 날인을 해서 갖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못 들어오죠. 그 안에는. 그거는 그럼 계약 위반이 됩니다. 계약 위반이 되면 가맹사업법이 위반돼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걸 해주는 브랜드하고 해주지 않는 브랜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안 해주는 브랜드도 많죠. 그리고 또 보면 아주 그 교묘하게 또 이렇게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매장 운영 실태도 확인해야 돼요. 좋은 브랜드는 매장 운영이 잘 됩니다. 잘 되고 점주 만족도도 사실 높아요. 가보면은 높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좀 해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본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래된 브랜드 운영이 오래된 데는요. 뭔 데이터가 나오냐 하면 자 가맹점이 500개예요. 그럼 상위 10%, 그럼 50개, 그러니까 매출 상위 10%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 평균 평수, 그다음에 뭐 평균 창업 비용, 그다음에 점주님 연령, 남녀, 학력 이런 모든 데이터를 그다음 배우 상권 있잖아요. 배우 세대 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저는요.
이것을 제시 못하는 브랜드는 뭐 하고 있었냐 이 말이야. 뭐 하고 있어요. 물론 있잖아요. 오래 하면요. 오래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 또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제가 회사 근무할 때 그 브랜드가 맥주 전문점이었는데 이래 보면은요. 맥주집 하면 안 될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이냐고 물으면 그건 말을 못 하죠. 근데 반드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예요. 저는 당시에 제가 368명의 내 들어가고 나서 계속 다 이름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진짜입니다. 그럼 외울 수밖에 없는 게 다 알죠. 그러다가 어디 위치에 있고 창업비용 초기 얼마 들고 다 알아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은 어떻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관리 요소가 생기는 거죠. 저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잘된 브랜드는 잘된 프랜차이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듣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제 물어보면 아니 거기다 본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가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지. 그쪽 브랜드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데 되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업력이 짧다든가 이제 시작하는 데는 무리수를 둘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름대로 그래도 업력이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시장에서 소비 시장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받았다라는 그러면 가맹점이 최소 몇 개는 내야 이게 아이템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 50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밑으로 가는 거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좋은 프랜차이즈라는 게 결국은 가맹점을 살리기 위해서 본사가 노력하고 가맹점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뭘 보냐 하면 R&D 있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광고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보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종업원을 교육시키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들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게 관심을 갖는 CEO가 좋은 CEO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쭉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자, 선택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선택은 본인이 했잖아요. 옆에서 누가 꼬셔서 했더라도 본인이 결국은 사인한 거잖아.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본인이 져야 되고 그 업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가진 본질을 이해해야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내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절대 내 혼자 잘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잘 되지 않으면 멀리 못 가요. 이 원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는데 저쪽이 잘 안 가.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저쪽은 제대로 가는데 내가 잘 못 가. 그러면 통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요소가 생겨.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같은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게 그 프랜차이즈의 진짜 원리고 그것을 잘 컨트롤해야 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본사입니다. 그 본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는 창업 시스템이지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죠. 어떤 좋은 괜찮은 프랜차이즈는 보면 점주님한테 여기서 하면 잘 못하는 데는 야, 이거 대박 나겠네 이럽니다. 개념 없는 거고요. 파리바게뜨 같은 데 이런 데는요.
가맹점 예비 창업자들한테 여기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최고 매출을 이야기 안 합니다. 최저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브랜드 만족도는 있어요. 브랜드 만족도는. 물론 점주님들이 기대한 만큼은 안 나오니까 조금은 그런 게 있지만 유동은 좀 있지, 변동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죠. 성장해 나오죠.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는 잘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과 끝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템에 따라서 끝을 본인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성공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복제하기 힘든 것을 복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된 거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 프랜차이즈 좋은 프랜차이즈 선택 요령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상표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거는 기본이다. 시작할 때 이것부터 잘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결정은 누가 하냐? CEO가 한다. CEO의 결국은 기본적인 자세가 속성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